저는 파블로 항공의 유동일 기술 부사장입니다. 오늘 8, 90%가 거의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깐데 또 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1층에 그 자폭 드론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주도의 그런 하향식 개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그러면 상향식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원래 지금 부사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계속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취재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좀 소부장 관련돼서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들어온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겪는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는 해외 제품들이 많습니다. 소부장 관점에서. 국내 산업에서 소부장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좀 쇠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국산화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부품을 실제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 없거나 그런 제조사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같은 성능에 대해서 부품 비용이 너무 비싼 대체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드론이 겪고 있는 문제는 저가형 드론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드론이 왜 이렇게 비싸? 드론은 저렴한 거 아니야? 저렴하니까 저렴한 비용에 맞는 개발을 해줘라고 하지만 그런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중국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그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예전에 대비 요구가 많아지면서 저희 같은 국내에 있는 드론 기업들은 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인하우스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정 부분들은 또 국내의 어떤 대체 기업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부분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중에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는 비행지역 컴퓨터, 임무 컴퓨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이런 쪽은 상당히 이제 국산화를 많이 요구받고 있는데 상당히 최근에 많은 기술들이 고도화되면서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제 인하우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에 맞춰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산화율도 상당히 높아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국산화율을 올해까지 무려 80%까지 높이는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중국산 부품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아닌 좀 다변화된 그런 공급망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 제품을 탑재하는 순간부터 국내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상들이 실제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지더라도 중국 외에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갖는 제품으로 대체를 하거나 내지는 동등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하위의 성능을 보이더라도 그 중국 외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뭐 데이터 링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다음에 대만 이런 쪽에 데이터 링크들을 실제 도입해서 쓰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저희는 100% 지금 인하우스화 돼 있고, 하드웨어도 지금 현재 민간 버전은 100% 인하우스화 돼 있고, 그걸 국방 버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지금 국산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파블로 항공이 그걸 직접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수요자로서 산업계에 바라거나 아니면 정부한테 뭔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국내 국산 어떤 제조사들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져야 되는데 저희 시장이 커지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드론의 시장이 전체가 파이가 좀 커져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는 방안은 이 시장을 크게 키우는 거고, 내년부터 당장 지금 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예산들, 그다음에 사업들이 생각보다 기존과 다르게 전례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앞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실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내년 시기가 되면 시장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만 만들어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국산화율이 높은 그런 드론 제품들이 곧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진짜 이게 실현 가능하냐? 파블로 항공에서 만든 자폭 드론은 대드론들을 뚫고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전투 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군에서 참관하고 그다음에 주도하는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폭 드론과 대드론 체계는 어떻게 보면
하루가 다르게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면 자폭 드론들이 비행을 해서 가고 있으면 순항 비행을 쭉 하고 있으면 멀티콥터로 조종해서 가서 타격을 해서 비행체를 떨어뜨리는 그런 영상들이 한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드론이 접근하면 드론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제 주파수들을 인식해서 자체적으로 회피하는 기둥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불과 몇 개월 상간에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대드론 체계가 어느 순간 우위를 점했다가 다시 또 자폭 드론들이 우위를 점하는 이 기술이 엄청난 경쟁 속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든 자폭 드론이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건 내에서 지금 운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전에서 전장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말 그럼 우리 체계가 강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제밍 장비들을 사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샀으면 제가 빨간 줄 갈 뻔했더라고요. 그럼 이 방송에 아예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뻔했네요. 그 정도로 실전에서 운용되는 장비들 속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조금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각자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약간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서로의 그런 성능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무기체계 그런 경연대회라고 좀 얘기하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공방전을 하면서 이렇게 네. 서로 실력이 올라올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희한테도 도움되고 이런 대드론 체계를 개발하는 체계에서도 우리 무기 체계들이 상당히 좀 실제 전력하는 데까지 더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 드론 시스템 만든 업체가 이제 파브로 항공의 드론을 이제 못 피했다 하면 그날로 그 회사도 그러니까요. 불초장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비공개로 일부러 지금 지금 그래서 저희는 해외에 가서 좀 시험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약간 뭐 설마 뭐 키예프 이런 데로 그런 쪽은 아니고요. 10월에 캐나다에 가서 지금 비행 시험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한 환경이긴 하거든요. 상당히 저온의 환경에서도 동작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캐나다 쪽에 있는 대드론 체계들이 같이 붙게 되면 상당히 이제 전투 실험을 좀 현장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 볼 수 있게 저희도 갈 수 있나요? 어쩜 제 마음에 쏙 드는 말씀하셨어요. 네. 같이 가요. 약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좋다는 거는 이제 너무 네.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못 여쭤보지 가겠다. 말라. 예. 비용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다 드론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 당장 제가 취재한 바로도 미국이 최근에 이런 것들을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 역할 지금 변화 필요합니까? 어디요?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맡아야 되고 대신 이야기할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하실까요? 뭐 흑기사 한번 요청하실까요? 이미 벌써 흑기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드론 업체들을 만나 뵀을 때 사실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많아요. 물론 드론 사령부가 우리나라 드론 업계에 지원을 해준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많은 지원을 못 받았다가 현재는 그래도 지원이 켜졌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드론을 쓰긴 쓰는데 항상 미사일과 같이 씁니다. 드론 사령부는 드론만 작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한적이겠네요, 굉장히. 예, 그래서 작전을 하는데 제한적인 것도 있고 미사일 사령부라든가 이런 거랑 좀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드론 사령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자신들이 드론을 많이 구입하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획득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가 도산할 수도 있어요. 언제 돈 줘? 이러면서.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요즘 드론 기업들의 고민이라고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파블로 항공은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헌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까요? 저희 회사는 드론을 다루는 회사인데 이 드론 산업이 빨리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을 막연히 기대하고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드론 산업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를 좀 바꿔볼 것이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기존의 드론을 어떤 정부 주도의 그다음에 군 주도의 그런 하향식 개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그러면 상향식으로 좀 전환을 해보자. 왜 상향식을 근데 저희가 갔냐? 이 상향식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서
이 제품을 군에 먼저 보여드리고 이 군에서 어떻게 쓸지를 자극을 받으시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더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이 드론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인항공 체계 내지는 무인항공 체계에서도 중고도 무인기라든지 상당히 큰 무인 체계들은 그런 방식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군집이라는 용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최근에 이제 용어가 정의된 것처럼 신흥 기술 영역인데 실제 눈앞에 그 드론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직접 무기 체계화 해보고 그다음에 도전해보고 이런 도전이 계속 이어지면 전체 드론 생태계가 상당히 빠르게 좀 개화되고 시장이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회사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사장님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하향식 그러니까 업체의 요구나 요구사항을 니즈에 맞춰서 만들어진 무기 체계들이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잘 모르겠는데 소개 좀 해주시네요. 네, 딱 하나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 장갑차가 군 요구 사항이 아닌 수출 시장을 만들고 개발해가지고 현재 우리 군도 시험 운용을 하고 있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큰 회사도 그거 만들 때는 진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 호주 수출이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소기업에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겠다. 이 엄청난 도전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런 분위기를 상당히 빠르게 캐치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체계를 좀 만드셨고 방산혁신기업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2기에 선정이 됐는데 이 방산혁신기업백 프로젝트 자체 내부에 보면 혁신기업이 선정되면 기업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전용 R&D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다 어떤 요구도가 나오고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 요구도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검증한다라고 하면 방산혁신기업백에 있는 전용 R&D 사업은 저희가 원하는 거를 상향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정부 과제 지원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의 군집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 자폭 드론, 정찰 드론을 군집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걸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꾸 그런 난해한 질문들은 저를 해부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해부하고 있는데 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네요. 네네네. 이게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연구기관도 많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 프로파일럿 우리 그리고 전영근 기자님한테 연락 주시면 잘 홍보하실 수 있을 거라 이게 한번 어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R&D를 이제 배정받아서 지금 개발을 중인데 솔직히 요즘 지자체들마다 실증 센터들, 드론 실증 센터들이 있는데 좀 파블로 항공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저희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 시험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집 드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사 인천 쪽에 있는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행을 하고 있고 대전에는 기술연구소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드론 시험장들 인프라들이 갖춰지고 있고 특히 지자체에서 많은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고 상당히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당히 잘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진짜 과연 그럴까요? 진짜 여기 해부하는 자리인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우리 좀 빛과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림자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이게 취재 기자로서 가면 그래서 드론 업체들을 취재하러 가면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고성, 보은, 영월, 의성 이 다 너무 멀어가지고 왜 이렇게 멀까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아까 얘기하신 뭐 송도, 대전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인프라가 사실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직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드론 시험장을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기도 해요. 와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곳이 예. 거기서 비행은 정말 하기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민가 지역도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이제 공역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비행을 할 수 있는데 가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수용소에 와서 비행만 하는 약간 엔지니어들을 기술 개발 끝날 때까지는 너 여기서 못 나가라고 하는. 사실 취재를 갔는데 차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도로에서 시간이 다 나가서 식겁을 했습니다. 와. 또 드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실증으로 날려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날리는 것도 사실 어렵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려요. 인기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슬롯을 배정받기가 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몇 년 전에 그 드론 그런 이제 시험장에 대해서 상당히 목마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몇 분 돈을 모아셔서 실제 그냥 활주로를 지으신 분도 계세요. 충남 쪽에 아예 실제로 활주로를 직접 짓고 거기에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들을 쭉 마련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럼 화장실부터라는 거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데도 있나 보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찝으셨네요. 저 그 공사장에 보는 파란색 그 예, 우리 그 아니, 임시적으로 네. 하는. 갔는데 거기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화장실 갔었어요, 저는. 그런 데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취재를 가려면 어쩔 수 없죠. 너무 이제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열악하네요. 저희가 엔지니어들 중에 이제 여성 엔지니어들도 좀 있는데 가끔 이제 저희 남자들은 갈대밭을 주로 애용하기도 하거든요. 화장실 없으면. 누구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이죠. 네, 이런 곳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드론 시험장이 있는 곳들은 기본적인 시설을 좀 갖추고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론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 곳을 이제 저희가 예약하려다 보면 그런 이제 중복되거나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오지를 많이 찾아다니기도 하긴 합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 어둡다고 방송 전에 미리 전달받는데 이 정도까지 어두울 줄은 몰랐네요. 저희 진짜 전격 해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해외 취재를 아직 많이 못 가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사장님은 좀 다녀보신 것 같은데 해외 인프라는 좀 어떤지 한번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상당히 인프라가 좋은 곳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약간 이제 진짜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요. 뭐 100km 바이 100km의 시험장만 있습니다. 와. 시험장만 있는 거라서 시험장만. 네. 나가려면 정말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가야 탈출할 수 있는 정말 시험 환경은 너무 좋은데 그런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곳들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법규상으로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시설이나 인프라 측면에서도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지금 중국처럼 해외에서는 인프라 플러스 거기에 기반한 이게 필요한 정책과 이런 법규까지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럽긴 했습니다. 방금 제보를 받았는데 네. 무려 나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다고 파블로 항공이. 그래요? 이거 또 새로운 정보인데. 이 아니 그런 것들을 왜 자꾸 꽁꽁 숨기시는지. 그러니까 사전에 좀 알려주시지. 네. 저희도 진짜 이거 몰랐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 꽁꽁 숨긴 거 저희가 한번 해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로 좀 나사와 함께 했습니까? 나사에서 저희가 이제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고요. 그 작은 프로젝트는 멀티콥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미국에서 이런 멀티콥터들이 운항할 때 그 실제 멀티콥터를 이용을 해서 기상 환경을 측정하고 이 드론들이 운항하는 데 필요한 이제 백데이터들을 취득하는 용역을 저희가 이제 나사 프로젝트를 받아서 2년 전 수행을 실제로 미국에서 했었습니다. 이 회사 스타트업 아니야. 내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아요. 스타트업의 탈에스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꽁꽁 숨기시고 저한테 말도 안 하셨다니 정말 실망인데요. 캐내셔야죠. 앞으로도 캐내기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캐토톱인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편집을 안 하는 건가요? 예, 편집 없이 간다는데 사실 그 이름은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앞으로 좀 어떤 포부들을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을 해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향점이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안두릴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아니죠 이제는. 어우. 네. 아우 시총이 이거 완전 뭘.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저희를 표현하는 바 중에 하나고요. 대신 안두리를 그러면 쫓아가는 그런 기업이냐? 그건 아니고 저희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드론 산업이 같이 좀 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을 좀 마련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생태계를 조성을 네. 해보고 싶다는 것 네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론들이 세계적으로 좀 수출되고 그다음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포텐셜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제 조금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무기 체계들을 좀 개발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희는 정말 빠르게 좀 개발해서 시장이 빨리 커질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지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안두리를 목표로 네. 가져간다는 뜻인데요. 나중에 진짜 엄청난 발전. 왜냐면 안두리도 처음부터 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생태계 조성과 함께 나중에는 안두릴이 제2의 파블로가. 아니면 안두릴이 드론 좀 팔아달라고 막 빌라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뭐 네. 파블로 항공과 네. 협업을 하고 싶다. 전 네. 세계 기업들이 안두릴에서 저기 딱밤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라면 그래서 국방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원래는 없던 개념이고 국방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무기체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검증된 걸 만들거나 국외에 납품되려면 실적이 있고 이런 걸 강조하는 좀 아직도 경직된 게 있는데 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좀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뭐 희망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망 같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전 직장에서 나왔을 때 국방을 하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너무 국방에 대여서 국방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드론 업체에 와서 민간 쪽을 위주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국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국방을 다시 하고 있는데 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그 드론 특성에 맞는 도입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존의 재래식 전력 체계하고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특성이 다른 영역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던 무기 체계들은 뭐 미사일 아니면 소모성이라는 개념이 별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드론 소형 드론 체계들은 소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실제로 표현되는 하나의 용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례로 이 드론을 물자로 볼 것이냐 장비로 볼 것이냐. 장비로 지금은 다 도입하거든요. 장비로 도입하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물어내야 되거나 문제는 그 후속 선방실 그 후속 조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장비로 납품을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문서부터 행정 작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속도를 조금 낮추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특성을 이해하고 그게 반영된 도입 체계와 그다음에 운용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받쳐준다고 하면 국내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해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많이 배울 만한 전문가 또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었지만 이렇게 제보가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자주 좀 뵈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회사분들은 이제 우리 프로파일러 채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해부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산 기업들 그리고 전도 유망한 기업들 그리고 의미 있는 기업들을 앞으로 계속 해부를 할 거니까요. 좀 구독자분들 댓글이나 이런 거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격적으로 해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